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좀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들이라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가장 비싼 상품을 구하는 문제고 프로덕트 테이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타낸다. 문제는 여기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 가장 높은 판매가를 출력하는 SQL문 맥스 프라이스로 지정해라. 별명까지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자, 셀렉트 상품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가. 그러면 최대값 함수 사용해서 price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를 하는데 별명을 지어줘야겠죠? 이때 max price라고 지어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produc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정보를 조회할 거다. 그러면 지금 85,000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이 됐죠? 자, 첫 번째 해결. 두 번째, 동물 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정보를 담고 있고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동물 보호소에 동물이 몇 마리 들어왔는지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라. 그러면 자, 카운트를 사용해서 조회를 할 건데 그냥 이 테이블을 조회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그럼 100이 나왔는데 해결. 그 다음 가격이 제일 비싼 식품의 정보를 출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테이블에서 자, 가격이 제일 비싼 식품의 식품 ID, 그러면 프로덕트 ID, 그리고 식품 이름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식품 코드. 지금 조회해야 되는 애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식품 분류 카테고리, 그리고 가격도 출력을 하라고 하네요. 결국엔 다 하는 거였군요. 이렇게 할 건데 일단 테이블은 여기 테이블이고 제일 비싼 가격이 제일 비싸야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이 가장 큰 친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거는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이것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그냥 정렬해서 리밋 하면 나오지 않나요? 우리 해봤던 거? 그럼 이거 하나 나올 텐데 아마 이걸로는 정답 처리를 안 해줄 겁니다. 해주네요.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거 뭐 맥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맥스를 사용은 하되 조회한 결과에는 내용이 담기면 안 되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그냥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일단 빼고, 이게 PK라 의미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룹화를 진행을 해야 패빙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법은 저도 되는지 몰라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이 맥스가
일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맞겠는데요? 이거는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맞는 정답이었네요. 그러니까 얘를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군요. 집계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조건을 주기가 딱히 애매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황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 이 문제를 갑자기 왜 풀어봤냐면 이제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DB 관련해서 문법을 기본적인 걸 조금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상 셀렉트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개념은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친구들을 반복 숙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고력도 길러질 거고요. 그 사고력 플러스 문법을 사용하는 방식들도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기본적인 쿼리문 사용법을 좀 익히시라고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마침 방금 전에 집계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집계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조인 관련된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셀렉트 문제라던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시고 근데 주의할 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를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걸 푸는데 절대 문제를 검색하지 마세요. 문제를 검색하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서 풀면 이제 사실 이런 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복 숙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답을 봐버리면 사고력은 멈춥니다.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쪽은 특히나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걸 알려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전에 했던 기능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순수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이제 개발자인데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응용하는 방식을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익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일하러 나갔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연습을 쭉 하는 건데 이제 가장 확실하면서 접근하기 편한 방식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사고력을 키우는 상황인데 정답을 본다? 안 돼요. 최소 진짜 최소 한 문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 이상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답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세 시간 정도는 끙끙거려 보다가 그래도 안 돼? 너무 답답해. 그럼 그때 정답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검색하지 말고 이 문제에 사용되는 문법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인설트를 해야 되는데 인설트 인트를 어떻게 썼더라? 이런 거는 검색해도 돼요. 그런 건 이제 MySQL 인설트라고 검색해서 볼 거니까 그런 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문법적인 걸 제외하고 아예 문제를 검색해서 보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소 두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최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로 일하면서도 그랬던 게 마감 기한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요.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정답이 딱히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쉽게 가려면 어느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상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모르겠다 하면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급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일주일까지 붙잡았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해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충분히 그 어떠한 기능이든지 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 혼자 끙끙거리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끙끙거리는 시간에 빠르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일 처리를 해내고 나서 다른 일을 훨씬 해도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경험치거든요. 그런 경험치가 차곡차곡 쌓여야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나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기능을 다시 코드로 돌아올 거예요. 조인이랑 그룹바이라고 하는 기능 배웠으니까 새로 코드를 또 작성하러 올 건데 제가 어떠한 코드 내용을 제 거에다가 적용을 쭉 시킬 겁니다. 그리고 git 커밋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옮겨 적는 이 코드는 내용을 막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옮겨진 코드를 가지고 이 이후에 제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시작을 좀 할 건데 자, 제가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패키지를 exception 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 이거 커밋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지금은 따라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하나 만들어 줄 거고 또 패키지를 util이라고 해서 db util 그리고 하나 더 sec sql 자, 클래스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 상속을 받게 할 거고 db util도 마찬가지 복사해 올 겁니다. 내용을 저장할 거고 임포트 해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임포트 해야 되는 애는 SQL 이렇게 자, 그리고 CQSQL 이 친구한테도 얘도 임포트 이것도 SQL 이렇게 좀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클래스 3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서로서로 임포트를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걸 다 오류를 메꿔 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db util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자원을 사용해서 execute update 혹은 result set을 사용해서 execute quer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한 SQL이라는 쿼리를 DB 쪽에 전달시켜줬죠. 자, 그 작업을 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prepare statement 들어가 있죠. 자원을 쓰고 있어요. result set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자원 끄는 행위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들을 이름 보시면은 첫 번째 select row예요. select row, row가 줄이었죠. select는 조회죠. 그럼 한 줄의 데이터를 조회해 올 거야 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건 select rows예요. 여러 줄의 데이터를 조회해 올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한 줄이니까 리턴 타입이 맵입니다. 얘는 여러 줄이라서 리스트 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맵이고 이게 왜 리스트 맵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행위 자체가 자, 다시 이제 우리 원래 걸로 돌아가서 자,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리절트 셋에 이 4개의 네 덩이를 가져오는 거였죠.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압축된 형태로 4개가 총 압축 파일이 4개가 날라온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를 우리가 리절트 셋이라는 객체 형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 얘도 똑같이 리절트 셋으로 받긴 받아요.
근데 받아온 걸 지금 넥스트 우리가 썼던 거 똑같죠? 받아온 걸 맵 형태로 돌리는 겁니다. 이걸 왜 맵으로 돌리냐면 자바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DB 쪽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자바가 편하게 관리를 하려면 리스트나 맵 같은 형태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작업을 했었죠. 리절트 셋으로 받아온 다음에 아티클로 재조립하고 이거를 아티클스에 추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얘를 통해서 가져오면 뭐 맵으로 가져오든 리스트 맵으로 가져오든 가져오면 애초에 자바에서 쓰기 편한 형태로 넘어온 거니까 우리가 저런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클래스의 역할 만들어 놓은 이유처럼 아티클로 관리하기 위해 재조립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재조립을 하는 과정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 이런 걸 DB util이라는 애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밑에 또 메서드 보면 select row int value라고 했어요. 그럼 select row는 한 줄을 줘야 할 거야인데 int value니까 정수값 정수값 한 줄을 줘야 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select row 불림 value 얘는 논리값으로 밸류를 가져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스트링 여기 스트링 밸류를 제가 넘어갔군요. int는 return이 int고요. string은 string이고 boolean은 boolean이에요. 그러니까 DB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숫자 데이터 하나를 가져올 때 이런 걸 쓸 수 있고 문자 하나를 가져올 때 이런 걸 쓸 수 있고 논리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insert 있네요. 지금까지 select였고 이제 insert. 얘는 그러면 insert 쿼리 날릴 때 쓰겠다 라고 되어 있는 애예요. 실제로 execute update 날라가고 있죠. 이거 우리 insert 할 때 썼던 거. 얘가 대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update 있어요. 얘도 prepare statement에 execute update 날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쿼리를 실제로 날릴 때 이런 방식으로 쓸 게 아니라 db util에 저 메서드들을 불러다가 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밑에 delete도 있고요. 사실상 업데이트를 일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지금 이걸 적용한 이유는 사실 얘 때문이에요. 얘가 이제 SEC SQL이라는 클래스 이름인데 얘를 제가 Secure SQL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Secure 뜻이 뭐죠? 이거 보안이에요. 보안. Secure. 자, 그러면 지금 이 Secure SQL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SQL의 보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얘가 왜 보안이냐면 얘가 하는 일은 딱히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 만들던 이 쿼리들 SQL이라고 하는 변수를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서 문자열을 이어붙였죠. 그리고 그 문자열을 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안 할 거고 이 CQ SQL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appe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문자열을 이어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자, 얘를 사용할 때랑 이제 CQ SQL이라는 걸 사용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 저 스트링 SQL은요. 얘를 편의상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얘는 단순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객체 형태로 조립할 거기 때문에 얘가 덜 위험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위험하다라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SQL 인젝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SQL 인젝션은 또 뭐냐? 이제 개념이 좀 나오니까 어렵죠, 느낌이. 근데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SQL 인젝션은 뭐냐? 진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멤버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뭐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정보 저장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 저장된 걸 멤버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DB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서 일치하면 로그인 해줘야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저걸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우리가 예를 들어 날리는 쿼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홀다운표 안에 자바 쪽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세팅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됐겠죠? 여기 이제 홀다운표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고, 자,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는 곳에다가 이런 걸 입력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는 저도 헷갈려서 이렇게 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이디 부분에 이런 걸 입력을 해요. 그럼 얘가 입력되어 있는 값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니까 지금 조건을 보시면 로그인 아이디는 공백 그리고 5어로 엮였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여기선 false를 가지고 있어요. 틀렸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true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true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잠깐만 엔드 로그인 패스워드 이거까지 따지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따진다고 해도 그럼 뒤에 좀 더 입력하면 돼요. 이거 잠깐만요. 에이, 돌아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입력한 상태라고 본 건데 이게 하나 뭐야? 그 상태에서 뭐 지금 상황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상황에서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바로 열고 그러면 이거 하고 아니 좀 애매하다. 로그인 패스워드를 뺄게요. 원래 실제로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를 엔드로 연산하진 않거든요. 로그인 아이디 부분에 값을 입력하고서 그 결과로 가져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비교를 해요. 근데 그걸 사실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이미 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과정으로 얘를 오랜만에 들어가서 좀 보면 아티클 아니 멤버 컨트롤러 여기 로그인 쪽 가보면은 이거 DAO에 있겠군요. 아 이렇게 해놨지. 그러면 로그인에 보면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를 가지고서 getMember by 로그인 아이디 이 메서드를 실행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아이디 가지고 찾아오죠. 멤버를 찾아온 멤버를 이 자리에 그대로 남겨놓고 얘가 비어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랑 내가 입력한 거랑 비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가지고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디 있지도 않은데 이거 멤버 가져올 거잖아요.
뭔가 조건을 처음을 만나버렸으니까. 그쵸? 뭔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공격이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인데, 지금 제가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입력하는 SQL 부분에 이런 걸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참 빼먹었군요.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자, 멤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한 뒤에 이제 엔드로 로그인 패스워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입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입력한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SQL 안에서 얘는 주석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온 이 엔드 쿼리는 주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서 여기에 세팅이 딱 돼버리면 실제로 실행될 때는 이 뒤가 주석이 걸려버리니까 그 주석 때문에 얘를 보지 않고 통과시켜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예시가 딱 그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게 진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아니, 아이디 부분에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걸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공격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보통 사이트들에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항상. 근데 관리자 계정들은 이름을 이런 걸로 많이 해놓거든요. 이건 개발자들이 해놓는 계정인데 보통 이런 이름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근데 그러면 애초에 지금 로그인 아이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 체크도 안 하고 애드민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관리자 계정 털렸네요. 이 사이트는 끝난 거예요. 이게 SQL 인젝션 공격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이 SQL 스트링 타입의 이 SQL 쿼리는 실제로 저렇게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검증을 못하니까, 저거에 대해서. 근데 이 CQ SQL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저런 불필요한 특수 문자나 이런 공백들을 제거하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쓰면 보안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것도 안 써요. 이것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는 느낌인데, 결과적으로는 얘를 왜 써야 하는지 이런 개념들은 알아야, 우리가 SQL 인젝션이라는 걸 방어한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적용을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다 얘가 해줄 거예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대용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일이고, 기본적인 이런 흐름은 알고 있어야 얘를 쓸 때도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한 이 dbutil이라는 클래스, CQSQL이라는 클래스, 이게 SQL 에러 익셉션이라는 이 클래스, 이 세 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막 명확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역할 때문에 얘는 특히나 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에러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앤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려면은 에러가 났을 때 키를 하나 더 눌러야 돼서, 그건 제가 상황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역할로 클래스를 좀 만들어 놓은 거다. 이제 내가 자바 문법에 대해 빠삭하고 나 좀 이해 잘해 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이미 해왔던 상황에서 이런 자원 쓰는 거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가져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우리가 그걸 쓸 수 있게 만들 건지 내용이 다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보시다가 이거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싶으면 안 보면 돼요. 그냥 제가 어떻게 쓰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제가 이거를 커밋을 남겨 드릴 거고요. 이거 커밋 남겨 드릴 거고 이거를 본인 거에 적용을 하세요. 자, 아직 다 못 옮기신 분들은 수업 끝나거나 다음 시간 있을 때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이걸 진짜로 활용해서 아티클 라이트 쪽 기능 하나 여기를 바꿔볼 거예요. 쿼리를 이제 이렇게 조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 자원이 필요가 없어져요. 얘가 왜 필요 없냐? 이 자원은 DB util에 있는 걸로 알아서 될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얘가 대신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커넥션 컨 이 친구만 사용하면 돼요. 얘는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써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실제로 쿼리를 날리는 이 두 친구는 여기서 사라져도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주석. 그럼 이제 밑에서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제가 처리를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밑에 있는 녀석들은 일단은 뭐 에러가 있는 상태로 커밋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뭐 그냥 그렇게 하죠. 자, 일단 여기 이거 주석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했을 때 얼마나 간결해지고 편해지는지 느껴보시라고 남기는 거예요. 자, CQ SQL이라는 타입으로 SQL 변수 만들 거고,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쿼리 한 줄 한 줄 추가할 거예요. 자, 그리고 sql.append를 통해 그 다음 줄의 쿼리를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불필요한 공백 같은 거 알아서 다 체크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안 띄워도 돼요. 이제 컴마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지만 이런 줄바꿈하면서 나오는 이런 띄어쓰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안 해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저 물음표 자리에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치환되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법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처음에 CQ SQL로 객체 안 만들고 지금 프롬 하고 있는데, 이 프롬 메서드 안에서 객체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이거를 그냥 본인이 직접 객체를 만들면서 어펜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new 이렇게 만들고, 이 밑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나 아까 전에 프롬 해놓고 첫 줄부터 넣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식은 두 개인데 그냥 프롬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활용한 것 뿐이에요. 어차피 객체 이 클래스 안에서 얘가 만들 거니까 여기 프롬이라고 하는 애가, 프롬 어딨어? 밑에 만들 거니까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쿼리를 조립한 다음에 DB util한테 지금 CQ SQL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에요. 이 from만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근데 DB util은 다 스태틱 메서드예요. 객체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얘한테 바로 불러서 insert 날릴 겁니다. 날릴 때 필요한 자원으로 커넥션 자원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QL 방금 여기서 만들어낸 이 객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 처리를 쭉 해줄 거고 실제로 DB에 인설트를 시켜준다. 근데 얘는 이런 것도 돼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 리턴 타입 있으니까. 어떤 값을 돌려주냐? 지금 인설트한 데이터의 ID 돌려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라스트 아티클 ID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를 썼던 이유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알아서 오토 인크리먼트가 증가시키니까 안 써도 됐는데 얘를 썼던 이유는 이 메시지 보여줄 때 필요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그 아이디를 돌려줄 거라 이제 얘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아예 빼버려요. 그럼 얘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려면은 얘네가 일단 사란이 있어야 되니까 인설트에서는 이제 진짜로 직접 활용하고 있지 않죠. 다른 데를 위해서 잠깐 살려놓은 것 뿐인데 이러면 얘는 끝났어요. 자, 실행을 해서 아티클 라이트를 합니다. 기능상에 일단 문제 없고요. 뭐가 문제야? 뭐가 안 나왔네? 아, 오케이. 다시 에러 상황을 다시 좀 볼게요. 뭐가 빠졌지? 인설트 아티클 셋 컴마 타이틀 바디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럴 땐 보통 오타인데 이런 오타를 찾으려면 이게 제일 빨라요. 가져와서 자바 문법 부분 지워 놓는 거예요. 이 물음표 자리에 제가 아까 넣었던 이런 거 이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멤버 아이디가 누락됐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 아이디를 컬럼을 추가해 놓고 지우는 걸 깜빡해서 지금은 일단 멤버 아이디 컬럼은 없는 게 맞으니까 순서상 일단 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 5번 게시물 생성됐다라고 하고 조회를 해보면 5번 방금 잘 들어가 있죠. ASD 그리고 지금 시간 데이터가 아주 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과정이 바뀌었지만 인설트가 잘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쓰던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5번 게시물도 잘 나왔네요. 이거 원래 우리 그런 문제 있었죠. 프로그램 딱 시작하고 DB에 원래 데이터 있었는데 처음 시작해서 아티클 라이트 하면 1번 글이라고 뜨잖아요.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1번 글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된 거죠. 지금 다시 프로그램 새로 켜서 아티클 라이트 하면 원래 같으면 여기서 1번 글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6번 글 잘 나오잖아요. 왜? 지금 추가한 게시물의 아이디 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능이 훨씬 더 편해지면서 이런 불편했던 상황까지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DB 관련된 문법이나 이런 개념들 잘 복습해 주시고 이걸 활용하는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한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흐름을 눈으로 쫓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내용까지 한 거 제가 커밋 하나 남겨드릴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